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분들의 사연만 듣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주제는 무려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에는 속이 시원해지는 반전이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사랑을 믿으시나요? 사실 저는 남녀 간의 사랑만큼 무질서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단지 호르몬의 일시적인 작용으로 인한 성적인 끌림일 뿐, 그게 사라지면 남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잘 지내는 부부들도 사랑이 아니라 가족 간의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어요. 아마도 이런 냉소적인 성격은 부모님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늘 다투는 모습뿐이었거든요.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두 분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매우 가부장적인 분이라 항상 어머니가 집에 있길 바라셨지만 어머니는 그걸 구속으로 느껴서 항상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하셨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셨죠. 여보, 나 개모임 친구들이랑 이번에 개 끝난 기념으로 여행 좀 다녀올게. 뭐? 무슨 여행을 또 가? 지난달에 강릉 갔다 왔잖아. 아, 그건 동네 엄마들끼리 간 거고, 이번엔 개모임 친구들이랑 가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당신 노는데 쓰는 거야? 아,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이 내 돈으로 펑펑 쓰는 동안 나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혼자 밥 차려 먹어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 됐어. 하지마. 아, 누가 보면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겠네? 당신만 힘들어? 나도 집안일 하고 경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1년 365일 나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 만나서 숨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정말 당신하고 있으면 숨 막혀 죽겠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고. 싸움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툼은 더 잦아지고 더 격렬해졌죠. 결국 제가 14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집을 나가셨어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건 두 분이 이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경희야, 미안해. 엄마가 지금 당장은 널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아빠도 내가 필요할 거야. 알지? 그 사람은 밥하는 법도 모르잖아. 넌 이제 다 컸으니 엄마 대신 아빠 잘 챙겨줘. 알겠지? 엄마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저에게 아빠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착하게 굴면 엄마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혼자 집안일을 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죠. 그러나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야 엄마에게 새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엄마가 이사했다는 동네로 찾아갔어요. 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엄마를 발견했죠. 제 또래의 여자아이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지영아,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 해줄까? 정말? 그래도 돼. 아빠가 칼국수 지겹다고 이제 먹기 싫다고 했는데? 아빠는 상관없어.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걱정하지 마.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엄마가 이기는 거 알지? 우와, 우리 엄마 최고. 엄마 곁에 찰싹 붙어있던 그 아이는 엄마의 재혼 상대의 딸이었어요. 엄마가 새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죠. 엄마. 잠시 후 엄마도 맞은편에 있던 저를 발견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허둥지둥 다가왔죠. 경희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알고 왔어? 난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선물이나 축하의 말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제 생일을 기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쫓아내기 바빴어요. 아, 그럼 미리 전화를 하고 오든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당장 돌아가. 하지만 엄마, 너희 아빠는 뭐래? 내가 혼자 여기 온 걸 아냐고? 엄마는 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차오르는데 그때까지도 엄마 옆에 찰싹 붙어있던 의붓딸이 갑자기 입을 열었죠. 엄마, 애는 누구야? 응, 엄마가 너랑 동갑인 딸이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 그게 얘야. 아, 이제 엄마 딸도 아니면서 여기까지 왜 찾아왔대? 그 아이는 피식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바보같이 저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날 밤, 엄마가 아빠에게 제가 찾아간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빠는 도대체 뭘 기대하고 거기 간 거냐고, 너도 엄마처럼 아빠를 버릴 거냐고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제 상처받은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저를 때리기까지 했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서 엄마와 아빠를 모두 지워버렸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사랑을 믿겠어요? 또래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 하나둘 연애를 시작할 때도 저는 이성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루빨리 취직해서 아빠로부터 독립하는 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죠. 그 즈음 아빠의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심해져서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거든요. 그런 목표 덕분인지 대학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제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회사에서 만난 당시 사수였던 남편과 결혼하면서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 사랑을 믿지 않던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불행했던 저였기에 역설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은 아빠와 달리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애정 표현도 자주 해줘서 이 사람이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결혼식에 엄마는 물론이고 아빠도 부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엄마는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지 오래였고 아빠 역시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 남편도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쭉 어머니 손에 컸거든요. 같은 한부모 가정 출신인 만큼 저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제 뜻대로 하라면서 존중해줬는데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너 미쳤니?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닌데 누굴 망신시키려고 결혼식에 안 부르겠다는 거야? 어쩐지 상견례도 안 하겠다고 할 때부터 낌새가 이상하더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너희 부모한테 연락해.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는 이미 재혼하셔서 얼굴도 안 본 지 10년도 넘었고요. 아빠하고 사이가 좀 그래요. 심하게 맞은 적도 많아서 아빠만 보면 무섭고 불편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결혼식에 아빠를 불러서 손잡고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부탁드릴게요. 제 애원에도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사연 없는 부모 자식 사이가 어디니? 다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도 참고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 부모를 결혼식에 안 부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기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혼주석 빈 거 보고 뭐라고 수근거릴지 너희 집안뿐 아니라 나랑 상철이한테도 욕할 거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을 결혼식에 부르지 않으면 자기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뒀어요.
결국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연락해 결혼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두 분 다 참석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웬걸, 결혼식 당일에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재혼 상대인 아저씨는 물론이고 그 딸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여기에 저 사람들 왜 데리고 온 건데? 뭐가? 따지고 보면 저 사람도 내 아빠야. 부모가 딸 결혼식에 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저 아저씨가 왜 내 아빠야? 나랑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였고 얼굴도 오늘 처음 보는데.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릴 때 나 버리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내 결혼식에서 나까지 욕먹이고 싶어? 그동안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나 봐. 심장이 찢길듯이 아파오면서 절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하지만 엄마는 그런 내 모습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역정을 냈어. 옛날 일을 왜 또 끄집어내고 그래? 나도 할 말 없는 줄 알아? 몇 년 만에 연락 와서는 한다는 말이 결혼한단 말이라니. 내가 얼마나 막는 줄 아니? 청첩장 띡 보내면서 시간과 장소만 문자로 알려주고 적어도 내 신랑 얼굴 보여주고 인사 정도는 시켰어야지. 안 그래?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와줬더니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내 결혼식에 안 왔을 거야. 그럼 차라리 오지 말지 그랬어. 나도 시가 체면 때문에 엄마 안 부르고 싶었어. 내가 엄마한테 우리 결혼식을 왜 숨기겠어? 엄마가 언제 내 엄마 노릇한 적이라도 있냐고. 뭐라고. 너 정말 끝까지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가 괜히 너 두고 그 집에서 나왔니? 다 너희 아빠 때문 아니야. 엄마도 피해자라고. 그렇게 엄마와 서로 언성이 높아질 때였어. 갑자기 신부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쑥 들어왔어. 잠깐만 자리 비켜달라고 했던 사진사나 도우미인 줄 알았는데 엄마와 같이 온 의붓딸이었어. 저기, 곧 시작할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눈치를 보며 다가온 의붓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경희 씨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경희 씨를 진짜 제 친자매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고 꼭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경희 씨가 저랑 아빠를 불편해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아빠랑 저는 식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있으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말고 울지 마세요. 이런 좋은 날 신부 얼굴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의붓딸이 내게 손수건을 내밀었어. 어린 날의 기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는 얼떨결에 그 손수건을 받아들었고 눈물을 닦는 사이 그 딸이 엄마를 진정시켜 데리고 나가더라고. 식이 시작됐을 때 엄마의 재혼 상대와 의붓딸은 보이지 않았고 다행히 나는 큰 탈 없이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어. 저를 배려해준 엄마의 의붓딸이 고마우면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엄마의 의붓딸에게 연락해 따로 만났어. 저 모르게 축의금까지 했던 터라 그냥 모른 척하기가 그렇더라고. 여행 가서 샀던 선물을 내밀며 그때 고마웠다고 하니 그녀는 쑥스러워하더군요. 속에 있던 얘기를 먼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고요. 사실 우리 어릴 때 한 번 만난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경희 씨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서 계속 사과하고 싶었어요. 전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희 씨가 계속 부러웠거든요. 제가 부러웠다고요? 지금 엄마랑 같이 한 집에서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 건 당신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핏줄을 이기겠어요? 엄마가 내색은 안 해도 경희 씨 많이 그리워했어요. 어릴 때 저한테도 경희 씨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랬구나.
전 몰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경희 씨 다시 만나니까 좋네요. 앞으로도 종종 연락해도 될까요? 전 외동이라 줄곧 형제자매가 갖고 싶었거든요. 엄마의 의붓딸이 솔직하게 속에 있던 얘기를 해줬기 때문일까요? 예전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밉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고, 그 뒤로도 종종 엄마의 의붓딸을 만났죠. 그 애. 그러니까 지영이와 저는 생각보다 통하는 점이 많았어요.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대화가 끊이질 않았죠. 자연스레 서로 말도 놓게 됐고요. 친자매까지는 아니지만 친구처럼 관계가 발전하게 됐어요. 지영이는 제가 힘들 때도 큰 의지처가 되어줬어요. 사실 결혼하고 좋았던 건 신혼 때 잠깐뿐이었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따로 살면 좀 나았을 텐데, 효자였던 남편은 자기가 결혼했다고 시어머니를 혼자 살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합가를 하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마취마를 던져주시면서 얼른 집안 싹 다 청소하고 차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합가를 결정한 뒤부터 어느 정도 각오했던 일이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남편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까요? 당시 저는 딸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 중이었어요. 대기업이 그런 쪽으로 복지가 잘 돼 있었거든요.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저는 친정이 멀리 있어서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집에선 손도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딸도 많이 울고 보채서 하루 종일 집에 갇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쪽잠을 자며 육아를 했죠. 물론 딸이 어느 정도 크면서 숨을 좀 돌릴 수 있었지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았나 봐요. 걸핏하면 제가 부럽다는 둥, 저처럼 살고 싶다는 둥, 푸념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야근 확정이야. 아이 진짜 회사 가기 싫다. 나도 당신처럼 집에서 그냥 애 키우면서 살림이나 하고 싶어.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난 오히려 빨리 복직하고 싶거든. 그래. 그럼 당신 복직해. 내가 집에서 밥하고 수정이 키울 테니까? 처음엔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은 제게 상의조차 하지 않고 정말로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처음엔 길게 휴가를 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너무 오래 집에 있길래 수상해서 캐물었더니 그제야 진실을 말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경악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미쳤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일은 허구한 날 나만 하는데 성과는 나오는 족족 위에서 다 가로채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머리도 빠지고 위염도 생겼어. 나 진짜 더는 못하겠어. 나도 살고 싶어서 한 선택이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이잖아. 수정이가 클수록 앞으로 교육비나 모든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어쩌려고 그래? 누가 그냥 집에서 계속 논대?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야. 공무원 시험.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알지. 하지만 이번에 고모부의 조카가 공무원 됐잖아. 월급은 적어도 6시 칼퇴근에 야근도 없고 정년 보장까지 되잖아. 나이 들수록 안정성이 최고인데 나도 공무원 할 거야. 당신도 나 알잖아. 어릴 때부터 머리 좋고 공부도 잘했던 거. 그렇게 남편의 수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나름 자존심이 있어서 9급이나 7급은 죽어도 싫고 꼭 5급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급 행정고시는 제가 알기론 어지간한 사람들도 번번이 떨어지는 시험이잖아요. 남편이 나름 독서실까지 끊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이듬해 시험에서 1차 합격도 못하고 똑 떨어져 버렸죠. 내가 너무 자만했어. 인강이랑 독학으로 할 게 아니라 학원을 다녔어야 했는데 학원에서 시사 및 기출문제 유형 같은 걸 쫙 전수해 주더라고. 여보, 나 딱 1년만, 아니 2년만 더 학원 다니면서 준비해 볼게. 응?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원했어요. 이대로 그만두기엔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제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남자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알겠어. 딱 2년만 더 준비해봐.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남편의 수험 생활은 2년 더 연장됐어요. 그쯤 저는 회사로 복직해서 일하랴,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힘든 남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전부 혼자 해결하다 보니 많이 힘들었네요. 나중엔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그런지 자기가 먹은 그릇조차 설거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늘 모임이다 뭐다 하면서 밖으로만 도셨고요. 그래도 꼭 참고 어떻게든 버텼는데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딸아이를 보육원에서 제때 데리러 갈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부탁했는데요. 어느 날 보육관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가 이미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놀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바로 퇴근해 보육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두컴컴한 보육원 안에서 딸아이가 혼자 앉아있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TV 보며 웃고 계셨어요. 식탁 끝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쌓여 있고 거실과 방도 엉망이었는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서재로 들어가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뭐야? 오늘 수정이 하원 당신이 해주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 갔어? 아, 미안. 깜빡했어. 오늘 1차 시험 결과 나오는 날이라.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자기 자식 데리러 가는 걸 까먹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내가 회사에서 선생님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제 말에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일부러 그랬어? 오늘 1차 시험 결과 나왔는데 2점 차이로 떨어졌단 말이야.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수정이 하원을 왜 나한테 시키는 건데? 내가 집에서 그냥 노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행시 준비한다고 하면 마누라가 집안일도 다 해주고 도시락까지 싸다 주는데 당신은 대체 왜 이래? 남편도 나름대로 서운한 게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딸 앞에서 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가 싸우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수정이 재우고 얘기하자. 됐어.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공부해야 해. 이만 나가줘. 남편은 그렇게 저와 딸을 서재에서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저는 딸을 재우고 엉망이 된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너네 싸웠니? 내 방까지 소리가 다 들리더라. 아, 오늘 수정이 데리러 간 걸 깜빡했어요. 수정이가 8시 넘도록 보육원에 혼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도 남편을 감싸셨죠.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 했는데 너 왜 공부하는 사람한테 자꾸 내 일을 떠넘겨? 수정이 돌보는 건 당연히 애 엄마인 내가 해야지. 평소 같으면 저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감정이 격해서인지 시어머니 말에 울컥했어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아이는 부모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노나요? 그 사람 공부한답시고 직장을 그만둔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저 혼자 돈 벌고 살림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사는 나는 자식들을 등에 업고 반일에 시장일에 온갖 험한 일을 다 도맡아 했어. 남편이라는 사람들은 맨날 술 마시고 놀기만 했지. 돈이나 빼앗아 가고. 집안일도 요즘처럼 세탁기, 청소기 같은 기계들이 다 해주는 줄 알아? 한겨울에도 개울가에서 얼음 녹여가며 빨래하느라 손이 다 부르트고 통증까지 걸렸다. 그때에 비하면 요즘 젊은 여자들은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요즘 수정이 하원을 그 사람한테 맡긴 것도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그런 거라고요. 어머님은 도와주실 것도 아니면서. 제 마지막 말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니, 얘 좀 봐라. 너 지금 내가 너 안 도와준다고 시위하니? 내가 뭐 일부러 그래? 젊을 때야도. 고생해서 무릎 연골이 손목이며 다 망가진 거 알면서. 그리고 내가 내 친정엄마도 아닌데 왜 내 육아며 살림을 도와줘야 하는데? 전 그러면 너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든 하여간에 일에 결혼은 친정이 멀쩡한 집하고 해야 돼. 지네 집이 기대 군번이 안 되니까. 어머, 시어머니한테 꼬리 잡는 거 봐. 기가 막혀. 급기야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저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걸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들으니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더군요. 결국 저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악화된 건 물론 고부 갈등도 더욱 심해졌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남편의 행시 합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2번을 더 행시에 떨어졌고요. 나중엔 7급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네요. 그래도 남편의 시험에 대한 열정은 도무지 꺾일 줄을 몰랐어요. 그쯤 되면 오기라고 해도 좋았죠. 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남편의 호소에 번번이 넘어갔어요. 안 그럼 죽겠다는 둥 협박하는 데다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나서서 남편을 감싸고 돈이 이길 재간이 없더군요. 남편이 시험에 매달릴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요. 급기야 극한까지 몰려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만 생겼어요. 그런 저를 도와줬던 건 다름 아닌 엄마의 의붓딸, 지영이 있었어요. 종종 지영이를 만나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지영이는 저를 위로해주고 또 때때로 딸의 유치원 하원을 대신해주기도 했어요. 고마워, 지영아. 맨날 너한테 이런 부탁만 하게 되네? 나중에 너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줄게. 됐어.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게 별거라고. 앞으로도 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런 지영이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그 뒤로도 종종 지영이에게 딸을 맡기곤 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감사의 표시로 돈이나 선물 같은 걸 주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영이가 저희 집을 들락날락 거리게 됐어요. 그냥 돌려보내기 못해서 같이 저녁을 먹는 날도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나 시어머니와도 안면을 트게 됐네요. 물론 남편도 시어머니도 지영이가 외부인이라 그런지 달가워하지 않았는데요. 한 번은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그 여자 앞으로도 계속 집에 들이게. 당신이랑 피 섞인 진짜 친자매도 아닌데 좀 그렇지 않아? 우리 엄마 딸이면 나한테 자매나 마찬가지야. 왜? 불편해? 아, 당연히 불편하지. 아, 내 집인데 옷도 편하게 못 입고 밥 먹을 때도 신경 쓰이고.
그럼 나 야근할 때 당신이 수정이 하원시킬래? 저녁이랑 간식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어머님은 허리 아프다, 약속 있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절대 안 하시는 거 당신도 알잖아. 제 말에 남편은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이, 뭘 또 그렇게 말하고 그래. 아, 내가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알면서. 아, 내가 얼른 합격해야 당신이랑 수정이도 편해지지. 누가 보래? 근데 나도 혼자 수정이 키우랴, 회사 다니랴, 살림하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밤에 자려고 누우면 삭신이 다 쑤신다고. 우리 상황이 뭐 돈으로 사람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거 알고 지영이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나한테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저녁이라도 먹여보내야지. 아이, 그래. 알겠어. 앞으로 그 여자 오는 거 놔도 더는 아무 말 안 할게. 제 말에 체념한 걸까요? 그 뒤로 남편은 지영이가 와도 더는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고요. 커피를 타준다든지 말을 걸면서 나름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지영이도 나름 싹싹한 구석이 있어서요.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 눈치 본다는 걸 알았는지 언젠가부터 이런저런 작은 선물을 챙겨오더라고요. 주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양갱이나 약과 같은 전통 과자였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며 나중엔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마저 지영이한테 마음을 열더군요. 아이, 사돈 처녀가 몰랐는데 참하고 예뻐. 남자들한테도 인기 많지? 에이, 인기가 많긴요. 저 아직까지 남자친구 사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려. 아유, 완전 천연 기념물이네. 내가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줄게. 정말요? 그럼 저 진짜로 기대해요. 비만하면 안 돼요. 지영이는 제가 어려워하는 시어머니와도 잘만 지내더라고요 뭐. 진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아니라서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내심 지영이가 부러웠네요. 지영이 친부가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것도 그랬고요. 아, 물론 지영이 앞에서 내색 한 번 없었지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영이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면서 좀처럼 나오질 않고요. 친조카처럼 챙기던 저희 딸의 더는 안부조차 묻지 않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대놓고 물어봤어요. 지영아, 내가 너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적 없는데. 아님, 우리 남편이나 시어머니 너한테 뭐라고 했니? 요즘 내가 자꾸 날 피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감기 몸살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오래가네. 괜히 너나 수정이한테 옮길까봐 그런 거지. 진짜 그게 다야? 아이, 그렇다니까. 알겠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나 봐, 미안. 그 감기에 좋은 생강차라도 좀 만들어서 보낼게. 챙겨 먹어. 하지만 그 뒤로도 지영이는 좀처럼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요. 연락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론 딸아이도 크게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인연이란 게 억지로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잘 지낼 수 있겠거니 했죠.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남편이 시험을 준비한 지도 10년이 됐어요. 그쯤에선 저도 완전히 지쳐서 이번에도 불합격인가 먹은 상태였어요. 사실 그쯤에 저는 회사에서 파벌 싸움에 밀려 권고사직 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동안 나름 회사에 몸바쳐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많은 여자의 수명은 너무 짧더군요. 사실 회사에서 그동안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상태라 그만뒀을 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돈을 벌어야 했으니 바로 이직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저희 식구들 다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니까요. 물론 이직이 쉬울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요. 마주한 현실의 벽은 더욱더 차가웠어요. 경력을 살려 비슷한 곳에 이직하자니 나이 많은 유라고 서류에서 탈락했고, 어쩌다 면접을 보러 가도 집에서 밥 짓고 애나 보라면서 조언을 가장한 조롱을 받기 일쑤였고, 급한 대로 집 근처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사무직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서비스직을 하려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의 시험 합격 발표가 코앞이었지만 이번에도 떨어졌을 게 뻔했으니까요. 다른 일 안 알아본다고 하면 그땐 정말 갈라설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웬걸 남편이 처음으로 1차 시험에 붙었지 뭐예요. 유행이겠거니 했는데 그 뒤로 2차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그쯤 되니 저도 슬슬 기대가 되더군요. 그리고 대망의 최종 합격 날, 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죠. 그런데 제가 퇴근할 때까지도 남편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절로 떨어졌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하나뿐인 남편인데 어딘가에서 풀주고 술이나 마시고 있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마트에 들러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샀어요. 집에 가서 아무 말 없이 내줄 생각이었죠. 미래에 대한 얘기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낀 이유는 딸 때문이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뒤로는 늘 씩씩하고 의젓하던 아이가 웬일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군요. 놀란 저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풍경에 기가 막히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가 글쎄 저희 부부방에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겠어요? 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고 말이죠. 할머니, 할머니, 하지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 쫓아내지 마. 아이, 시끄러. 누가 안 그쳐? 어디 집에 가서 재수없게 한밤중에 울고불고 난리야? 아이. 어머. 딸을 거칠게 밀어낸 시어머니의 모습에 놀란 저는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딸의 앞에 섰죠. 어머님, 지금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왔니? 얘긴 들었지? 일이 그렇게 됐으니 이만 짐 싸서 나가줘야겠다. 서운해하지 마. 지금까지 너랑 데리고 살아준 것만도 고마운 줄 알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둥절해하는 제 표정에 시어머니가 뒤늦게 아차하는 얼굴을 했어요. 뭐야? 상철이가 아직 너한테 말 안 했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던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아이고 하면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 상철이 그놈의 자식이 말한다더니 참나, 얘기 못했나 보구나. 하긴 그 자식이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이 열려야지. 이렇게 된 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상철이 시험 최종 합격했단다. 이제 나라에서 일하는 귀한 사람이 된 거지. 근데 그런 애가 너처럼 가정사 복잡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여편네를 어떻게 계속 데리고 있겠니? 행여나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 말씀은 저더러 그 사람이랑 이혼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그래, 내가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어 있던 거 알지? 이제 나도 내 아들 급에 맞는 며느리 드려야겠다. 시어머니는 제 물건이며 옷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겠대요? 시험 붙었다고 저랑 헤어지겠어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상철이 너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됐어. 근데 그동안 공부에 집중해야 하고 또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니까 얘기 못한 거야. 시험 붙기만 하면 너랑 헤어지기로 진작에 얘기를 했었다.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차마 그걸 표출할 수는 없었네요. 당장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비빌 만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림에 찌들어 인간관계는 진작에 파탄이 났는데. 결국 저는 옆에서 울고 있는 딸을 끌어안고 어머니에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만 해주시면 다 고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랑 수정이 아시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얘가 왜 이래? 이게 감정으로 호소한다고 될 일이야? 그동안 내가 우리 상철이 시험 번번이 떨어진다고 알게 모르게 눈치 준 거 내가 다 담아두고 있었어.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 그랬니? 제가 뭘 그렇게 눈치 줬다고 그래요? 가끔 그한테 모진 소리 했던 건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저야 그렇다 쳐도 저희 수정이는 어떡해요? 이 한밤중에 어딜 가겠어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난 우리 아들 챙길 테니까 내 딸은 내가 챙겨. 모질게 나오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글쎄, 엄마의 의붓딸인 지영이와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켰어요. 아니, 당신이랑 지영이가 어떻게 같이 들어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던 것도 잠시,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실은 나, 지영이랑 따로 만나고 있어. 뭐, 남편의 충격적인 발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간신히 입꼬리를 끌어올려 허탈한 웃음을 쳤죠. 그게 무슨 농담이야? 아, 미안하지만 하나도 재미없거든. 그러나 제 말에 남편도 지영이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그제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더군요. 뭐야? 아, 진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지. 그치? 지영아, 얘기해봐. 내가 나한테 이럴 순 없는 거잖아. 다 거짓말이지? 미안해, 경희야.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사람 마음이란 게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일부러 연락도 끊고 거리도 뒀는데 오빠가 나 없으면 죽겠다고, 시험도 다 망칠 것 같다고 울고불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지영이의 사과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득 과거의 지영이와 첫 만남이 떠오르던 저희 엄마를 빼앗은 채 의기양양하게 웃던 그 모습이 말이죠.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지영이의 뺨을 후려쳤어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우리 엄마를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남편까지 훔쳐? 이 도둑년. 내가 너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 줄 진작에 알아봤어. 근데 사람 좋은 척, 여우처럼 살살 웃으면서 내게 접근해?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저는 지영이의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었어요. 지영이는 속절없이 제 손에 흔들리기만 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어 저를 밀치고 그런 지영이를 보호하더군요. 당신 그만 좀 해. 아, 이러다 초상 치를 일이 있어. 내가 먼저 다가간 거야. 내가 먼저 좋다고 고백했다고. 잘못은 다 내가 했으니까 지영이 건드리지 마. 솔직히 지영이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나 진작에 당신한테 정이 떨어진 지 오래됐어. 당신은 허구한 날 나한테 바가지만 긁었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지영이 아니었으면 나 이번 시험 합격하지도 못했어. 세상에 다시 없을 사랑꾼인 척재 앞에서 상간녀를 감싸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죠. 상황인 만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끈질기게 울려서 결국 울다 말고 전화를 받았네요. 그런데 상대방이 찾는 건 제가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그 윤상철 씨 아내분 되시죠? 윤상철 씨가 비상 연락에 남기신 연락처를 적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는데요. 네, 제가 집사람은 맞는데 어디시죠? 무슨 일이세요? 여기 운영처인데요. 윤상철 씨 합격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겨서요. 네? 문제가 생기다니요? 그게 동명이인이 있어서 발표가 잘못 나갔습니다. 윤상철 씨는 최종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바로 정정하긴 했는데 그 사이에 확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연락드렸는데 도통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남편이 있으니 직접 통화하라고 했죠. 잠시 후 남편이 전화를 넘겨받았고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전 분명히 합격이라고 된 걸 확인했다고요.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남편은 씩씩대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설명했죠. 시어머니는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예, 말도 안 돼. 무슨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아, 그럼 너 이대로 불합격인 거니? 그런 거야. 네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아닐 거야. 난 분명히 합격이라는 문구를 봤다고. 일단 내일 운영처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어. 참 웃기죠? 그 순간 지영이, 아니 그 상간녀의 표정이 움찔하더군요. 뭐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나한테 분명히 합격이라고 했잖아. 아니, 나도 분명히 확인했다고. 됐어. 우리 아빠는 오빠가 7급 공무원 된 줄 알고 허락하신 거란 말이야. 아닌 거 알면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그럼 나도 오빠 계속 못 만나. 합격인 거 확실하면 그때 다시 연락해. 상간녀는 그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천년의 사랑인 양 난리를 칠 땐 언제고 그 모습이 너무 우습더군요. 남편이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런 놈도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제가 주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가 싸둔 가방을 들고 딸의 손을 잡은 채 일어났어요. 좋아. 당신 바람대로 이혼해 줄게. 근데 이대로 순순히 갈라서 주진 않을 거야. 소송 걸어서 양육권이랑 위자료 제대로 다 받아낼 거고 그동안 내가 당신이랑 당신 엄마 먹여 살리고 뒷바라지한 것도 다 돈으로 계산해서 받아낼 거야. 이혼 유책 사유가 당신한테 있는 만큼 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다 민사 걸어서 위자료 청구할 거고 상간녀도 물론 걸 거니까 그 기집애한테 꼭 알려줘. 여보,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일단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좀 진정해봐. 그래, 얘야. 아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너한테 나가라고 한 것 같은데 아무렴 내가 정말로 너랑 수정이를 내쫓겠니? 뒤늦게 저를 붙잡으려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자기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도 못하더니만 제가 정말로 수정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황급히 붙잡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응.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대로 가버리면 어떡해? 수정이는? 수정이 아빠 없는 애로 키우겠다고.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지. 자기 공무원 합격한 줄 알고 10년 뒷바라지한 조강지쳐 내버리는 놈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는 걸 잘 알거든. 왜? 내가 딸로서 직접 겪어봤으니까. 저는 남편을 매몰차게 밀어내고 딸을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선 인근에 있는 모텔방을 구해 하룻밤을 보냈죠. 다음 날 음식점에 얘기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며칠 휴가를 냈어요. 그 사이에 딸과 함께 머물 집도 알아보고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도 준비했죠. 당장 가진 돈으로는 작은 원룸밖에 구할 수 없었지만요. 그래도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없으니 천국 같았어요. 며칠 뒤에 소장이 날아갔는지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에게도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과 상간녀 전화는 당연히 안 받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 전화는 받았는데요. 엄마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지영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지영이를 상간녀로 고소하면 어떡해? 뭘 잘 알아보지도 않아요. 걔가 내 남편 뺏으려고 했던 건 사실인데? 자기 입으로 다 얘기했다고. 윤서방이 먼저 꼬셨다. 지영이 걘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그렇게 고소까지 해야겠어? 안 그래도 너한테 미안하다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지영이 편만 드는 엄마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다행히 크게 상처받진 않았네요. 제가 집 나간 엄마를 찾았던 어린 시절에 그날 저는 이미 엄마에게 한 번 버림받았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 엄마의 연락처를 지워버렸습니다. 다행히 재판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저는 무사히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고요. 딸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네요. 물론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꽤 큰 돈의 위자료도 뜯어낼 수 있었죠.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둘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사랑하는 건 저뿐이라 한때 유혹에 흔들린 것뿐이라고 했지만 글쎄요, 그냥 돈 벌어다 주고 집안일 해줄 노예가 그리웠던 거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쫓아냈고 그래도 쉽게 가려고 하지 않아서 경찰까지 불렀네요.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 소식은 아예 모르고 살았는데요. 최근에 근황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결국 포기했고요. 일확천금을 꿈꾸며 코인 투자를 했다가 빚만 잔뜩 지게 됐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막일 하다가 허리를 다쳐 드러누운 상태고요. 그 상간녀 역시 인생 망한 건 마찬가지예요. 집안 사업이 폭삭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그 일로 이혼했다고 하는데 어쩐지 그쯤에서 저한테 자주 연락이 온다 했어요. 물론 받아주진 않았지만요. 반면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모은 돈으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분점도 냈고요. 딸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강하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